안녕하세요. 힘내라 스마트 행복충전소입니다. 인생의 황금기, 은퇴 후의 친구 관계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에서의 업무가 끝나는 것을 넘어 삶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직장이라는 견고했던 사회적 연결고리가 사라지면서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하게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느끼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늘 함께했던 동료들과의 일상이 사라지고 새로운 루틴에 적응해야 하는 과정에서 인간관계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우리는 은퇴 후에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친구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다각도로 깊이 있게 논의하고 실제 시청자분들의 진솔한 사연을 통해 공감과 함께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친구 관계가 더욱 단단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실마리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친구들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어린 시절의 소중한 추억을 함께 쌓았던 학교 친구들, 골목길을 누비며 성장기를 함께 보낸 동네 친구들, 치열한 사회생활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동고동락했던 직장 친구들, 같은 취미와 열정을 공유하며 활력을 불어넣는 동호회 친구들, 그리고 신앙이라는 깊은 유대감으로 맺어진 친구들까지. 이 모든 관계들이 우리의 삶을 다채롭게 물들이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떤 친구는 마치 등대처럼 우리에게 길을 밝혀주는 힘이 되고 또 어떤 친구는 왠지 모르게 멀리하고 싶어지는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깊은 영감과 배움의 기회를 선사하여 그들을 보며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과연 은퇴 후에 우리는 어떤 친구들과 더 가까이 지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친구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까요? 지금부터 함께 고민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최적의 해답을 찾아봅시다. 먼저 우리에게 진정으로 힘이 되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시청자 김경숙님의 진솔한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은퇴 후 처음에는 겪어보지 못한 허무함과 상실감이 너무나도 컸어요. 매일 아침 당연하게 출근하던 곳이 사라지니 하루하루를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 막막하고 길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삶에 큰 공백이 생긴 느낌이었죠. 그때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준 건 바로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만나서 맛있는 점심을 함께 먹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수다를 떠는 것이 저의 유일한 낙이 됐습니다. 다들 비슷한 연배이다 보니 자녀 교육 문제나 이제는 부모가 된 자녀들의 결혼 문제, 그리고 점점 늘어가는 건강 문제 등 서로의 고민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줬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어요. 그때 한 친구가 매일같이 병문안을 와서 저의 투정과 하소연을 묵묵히 다 받아주고 입맛 없는 저를 위해 맛있는 간식도 손수 챙겨다 주었습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깊은 위로와 함께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친구의 헌신적인 보살핌과 따뜻한 마음 덕분에 힘든 병원 생활과 그로 인한 우울감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힘이 되는 친구는 바로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몸소 깨달았어요. 김경숙님의 사연처럼 힘이 되는 친구는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혹은 마음이 외롭고 지칠 때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판단 없이 진심으로 들어주고 깊이 공감해주며 때로는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기도 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직장에서 얻을 수 있었던 정신적 지지나 소속감이 사라지면서 이러한 정서적 지원과 공감대가 더욱 절실해집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들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함께 겪고 있기에 서로에게 더욱 깊은 이해와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넬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힘이 되는 친구들을 가까이 하고 또 그 소중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웹 검색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기존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유지하며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를 이어가거나 바쁜 일상 때문에 잠시 멀어졌던 잊고 지냈던 오랜 친구들과 다시 연락을 취하고 만남을 갖는 것이 그 효과적인 예시입니다. 정기적인 모임을 꾸준히 갖거나 온라인 그룹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관계의 끈을 이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경숙님처럼 학창시절 친구들과의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모임을 통해 즐거움을 찾고 풋풋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바로 그 방법이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생의 많은 시간을 함께 해온 친구들은 우리의 뿌리와 같은 존재이기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지나온 삶을 함께 추억하며 현재와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깊은 유대감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때로는 멀리하고 싶은 친구도 우리의 삶에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시청자 박선우님의 솔직한 사연을 들어보시죠. 저는 은퇴하고 나서 외로움을 달래고자 동네 친구 모임에 적극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나오는 한 친구는 만날 때마다 자신의 자랑만 끝없이 늘어놓고 다른 친구들의 단점이나 험담을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듣고 넘기려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친구의 부정적인 말과 태도에 저까지도 어둡고 무기력한 기운에 휩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불편하고 에너지가 소진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결국 그 친구가 나오는 모임에는 점점 발길이 뜸해지더라고요. 더 이상 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고 현명하게 거리를 두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박선우님의 사연처럼 어떤 친구들은 우리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을 늘어놓거나 타인을 깎아내리거나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는 친구들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심각하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모적인 관계를 현명하게 정리하거나 적당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멀리하고 싶은 친구와의 관계는 어떻게 현명하게 정리하거나 관리해야 할까요? 모든 사람과 억지로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진정으로 편안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관계라면 부디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남의 횟수를 자연스럽게 줄이거나 대화 주제를 조절하여 민감한 부분을 피하는 등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 유지를 위한 유의사항 중 하나인 적당한 거리 유지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물론 오랫동안 이어진 인연을 쉽게 끊는 것은 마음 아프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신 건강과 삶의 행복을 위해서는 때로는 이러한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관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다음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본받을 만한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청자 이정숙님의 감동적인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은퇴 후 새로운 활력을 찾고자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의 삶에 깊은 영향을 준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밝고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으시더라고요. 매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는 주저함 없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멋지게 나이 들고 싶다는 생각을 매일같이 합니다. 봉사활동 외에도 그림 동호회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면서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하시고 매일 아침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하시며 자기 개발에도 게을리하지 않으신다고 해요. 그 친구의 열정적이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강한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진정한 본보기라고 생각해요. 이정숙님의 사연처럼 본받을 만한 친구는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극을 주는 존재입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며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자연스럽게 전파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본받을 만한 친구들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웹 검색 결과에서 제시된 새로운 관계 형성 전략이 여기에 명확한 답을 줍니다.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역사회의 동호회, 문화센터, 평생교육원, 봉사단체 등에 참여하여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나이나 지위를 초월한 다양한 관계를 맺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강좌나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같은 목표와 열정을 가진 사람들과 심도 깊은 교류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정숙님처럼 봉사활동을 통해 만나는 친구는 더욱 특별하고 의미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선한 일을 하며 얻는 만족감은 단순한 친분을 넘어 관계의 깊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때는 개방적인 태도와 먼저 다가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이나 과거의 지위에 얽매이지 않고 먼저 손을 내밀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며 공통점을 찾아내려는 열린 마음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열린 자세는 새로운 인연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은퇴 후 친구 관계는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친구는 배우자나 가족에게 털어놓기 힘든 깊은 고민이나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며 외로움과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또한 친구와 함께 취미생활을 즐기거나 새로운 장소로 여행을 떠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심리적 안정감과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친구와 활발하게 대화하고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뇌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고 이는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친구와의 교류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여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노년기에는 특히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들이 서로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며 함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들을 헤쳐나가는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은퇴 후 친구 관계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노년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기존의 소중한 관계들을 잘 보살피고 유지하며 동시에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편견 없이 열린 자세로 소통한다면 은퇴 후에도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사회생활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진심으로 힘이 되어주고 본받을 만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타인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지 않는 현명한 친구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친구 관계의 모습이며 이러한 노력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더 큰 행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은퇴 후 친구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욱 행복한 인연들을 만들어가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시청자분들이 은퇴 후에도 좋은 친구들과 함께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누리시기를 강력히 응원하겠습니다. 힘내라 스마트 행복 충전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